1907년 1월 안창호는 갑자기 미주 사회에서 종족을 감춥니다. 사라졌어요. 왜요? 학교 같은데? 단체 만든 것 같은데요.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코리아 써 있고 아카데미. 평양 대성 아카데미 코리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창호가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분 참 동해번쩍 서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지금. 그죠?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대성학교를 만들기 전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입국했을 때 비밀결사 신민회를 만듭니다. 신민회는 이제 새로운 신자에다가 국민민 또는 백성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창호는 이제 봉건적 시대의 백성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즉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국가의 국민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국교육운동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의 구국활동은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안창호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힘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연설. 안창호는요 평양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민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란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평양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지금 장사로 나란 일을 하고 있고, 저 능라도 섬에서 김을 매는 사람은 호미를 가지고 나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포와 총칼로, 어떤 사람은 붓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써 나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란 일을 하십니까? 안창호의 질문에 이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창호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여기서 문제! 안창호는 대중을 향해 무슨 방법으로 나란 일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정답. 네, 정답.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세요. 뭐 좋은 접근이었습니다만, 네, 오답. 정답. 정답. 그 자리에서. 맞춰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그렇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나란 일입니다. 이런 거. 정답. 진짜 진짜로. 잠깐만요. 진짜로요? 아니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요? 네. 왜 이러지 오늘? 오늘 도산으로 빙의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희한하네. 도산 야. 김동현 선생. 이러고 와서 집에 갔는데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아니 진짜로.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아요? 네. 신기하네. 와. 안창호는 이어서 말했죠. 지금 여러분은 귀를 가지고 나란 일을 할 때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조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애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고요, 때론 환호성을 지르거나 흐느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동한 대중은요,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중 많은 청년이 훗날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영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온 젊은 지도자 안창호는 이제 국내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지도자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국권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안창호가 일본 헌병대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울린 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저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안창호,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설마 같은 집안일까요? 순웅 안씨이긴 하지만 같은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웅 안씨입니다. 맞아요.
사실 안창호는요 안중근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네.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사문학교를 설립해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안중근은요 바로 이 진남포를 방문한 안창호의 연설. 그 연설을 안중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이따금 안창호와 시국을 논하며 가깝게 지냈죠. 이런 연결고리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얼빈 의거가 발생하자 안중근의 주변 인물을 탈탈 털었겠죠, 일제가. 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안창호가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곧바로 평양에 있는 안창호를 체포해서 용산 헌병대에 구금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다행히 얼마 안 있어 안창호와 애국지사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귀국한 지 3년여 만에 안창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 1911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간 33살의 안창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맘때 안창호는 이 일에 두 발 벗고 나섰는데요. 안창호가 강조한 이 일은요. 훗날 그의 말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며칠 후에는 피 흘리는 이에게 절하겠소마는 오늘은 돈 바치는 이에게 절하겠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립운동을 위해 피 흘리며 무장투쟁할 이들에게 감사하며 절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은 당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돈을 보태는 이에게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사실 독립운동할 때 너무 돈이.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면서 안창호는요. 이 독립운동에 쓰일 자금,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국민의무금이라 불리는 일종의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겁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의 경우 매년 $5,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매년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원? 네, 매년 100만 원을. 안창호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미주에 있는 국립협회는요. 미국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인국민회는 하와이,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북미에 4개 지방 총회를 갖추고 있게 되고요. 그 아래 많은 지방회를 거느리는 해외 한인들의 준정부와 같은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인국민회가 해외 한인을 보호하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는요. 오늘날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듯이 국민의무금이란 제도로 해외 한국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한 겁니다. 상하이에서 안창호가 마주한 현실은요. 아이고, 혼란 그 자체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뿐만 아니고요. 2곳에 더 있었던 겁니다. 먼저 러시아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이름으로 핵심 임무는 이동이었습니다. 또 국내에는 한성정부라는 이름으로 수반은 독립운동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에 임시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리더 또한 제각각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느낀 거는 사실 3.1운동 이전부터의 한국인들의 바람이었어요. 독립운동을 총지휘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7에서 8 정도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그렇지만요. 이런 실질적인 행정 조직을 갖추고 기반을 갖춘 정부가 바로 이 새 정부였던 것이죠.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똘똘 뭉쳐 일제에 대항해야 할 이때 오히려 민족끼리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거죠. 우리도 여기서 만약에 반장 인정 안 하고 나도 반장이야 여기도 반장이야 하면은 계속 HTX가 안 갈 것 같아요. 화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어떤 난관에 가로막혀도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슈퍼맨 안창호. 안창호는요, 흩어진 세계 임시정부를 하나로 대통합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통합할 경우 통합된 임시정부의 수장은 누구로 세울 것인지, 또 임시정부의 위치는 어디로 정할 것인지. 건지. 와, 이거 뭐 수많은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슈퍼맨 안창호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조금 더 일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한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블라디보스크는 너무 추워요. 그럼 남은 게 상하이 임시정부. 그럼 여기로 모이실까요? 하면 받아들여 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죠? 자, 이때 우리의 안창호 고심을 거듭하다 모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직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이다. 당시 일제는요, 한반도를 13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 정부는 당시 13개의 도를 대표하는 2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안창호는 한성 정부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와 러시아의 임시정부를 없애고 한성 정부를 계승해 통합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않죠. 지금 속한 조직이 상하이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게 상하이까지 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그렇죠. 진짜 독립이 먼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 기반을 둔 대한국민의회 쪽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막무가내로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반발이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대한국민의회에서는요, 내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러면서 대한국민의회 측이 통합에 반대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안창호 또다시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대한국민의회의 실질적 리더 이동희를 설득해 보기로 한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이 설득의 설득 끝에 안창호는요,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의 2인자 자리인 국무총리에 누구를 참여시키게 된다? 이동희를 참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임시정부 수반은 대통령 이승만, 두 번째로 높은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앉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회를 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한 안창호는요, 합동 취임식을 치르는 것으로 세계의 임시정부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생님, 한성 정부의 정통대로 따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게 된 거예요? 네. 이 상하이에는 외국인들의 치해복권을 유지하는 조계지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지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영사관 경찰들이 프랑스 조계지로는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창호는 이곳에 그 미주 동포들이 모금해 준 돈으로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안창호가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독립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면 진짜 아찔할 뻔했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안창호 선생님이 하셨네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정부를 통합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며 엄청난 혼란을 수습해낸 슈퍼맨 안창호. 자, 어떤 자리를 맡게 됐을까요? 남은 자리는 3인자인데. 3인자 자리. 3인자 자리. 예. 안창호는요, 직급상 저 아래 위치한 노동국 총판 자리를 맡습니다. 노동국 총판?
원래 노동국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국입니다. 내무부 아래에 있는 조직이니까 국무총리 대리를 하고 또 내무총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안창호에게 노동국 총판은 한직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노동국 총판 같은 한직에 안창호를 앉힐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이들에게 안창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애국심에서 나옴이요 결코 사욕이 있음이 아니다. 본인이 가진 거를 다 양보하네요. 그게 핵심이죠. 왜냐면 안창호 선생님도 본인이 충분히 나도 뭐 한 자리 할 거요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연합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죠. 완전 낫게 된 거 아니에요. 야, 남다르다 정말. 독립운동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안창호는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32년 4월 29일 안창호가 일제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왜요? 자, 안창호가 긴급 체포된 이유는요, 바로 이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요? 맞습니다. 안창호가 체포된 당일 오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가 한창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장 무대 가까이 접근한 윤봉길이 수통에 장치한 폭탄을 내던진 겁니다. 이날의 의거로 상하이 침공의 주역인 일본군 지휘관들과 주요 요인들에게 큰 사상을 입혔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와 안창호 선생님이 뭐 연관이 있나요? 사실 안창호가 체포된 건요, 정말 우연히 겹친 거예요. 어떤? 일제는요, 윤봉길 배후에 상하이 한인회 회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딱 누가 떠오릅니까? 김구 선생님. 김구 그렇죠. 선생님. 자, 그런데요, 당시 김구는 상하이 한인 회장을 그만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일제 경찰은요, 현임 회장이었던 이유피를 체포하러 갑니다. 아, 일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그 이유필이 외출을 했네. 네. 없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외출한 이유필의 빈 집에서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그 집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안창호였습니다. 왜 갔죠? 안창호는요, 소년 독립운동단체에 속해 있던 그 이유필 아들에게 체육대회 경비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유필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안창호가 운 나쁘게도 붙잡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전원을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그 전원을 받기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요. 전화지 못했었고요. 이게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막 사상되고 하니까 프랑스 조계 당국이 안창호 선생님을 당시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 헌병대로 바로 그냥 송치를 해버립니다. 넘어갔을 때 일본인들은 안창호라는 거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연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와. 그렇게 1932년 6월 54살의 안창호는 경성에 있는 경기도 경찰부로 호송돼 유치장에 수감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일제 경찰에게 6차례에 걸친 긴 취조를 받은 안창호는요, 1932년 12월 일제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